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지난 1968년 롯데제과에서 출발한 롯데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매출 규모 92조 원, 재계순위 5위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롯데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세계 CEO 동향에서 짚어봅니다. 이번 달부터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서 알이 꽉 찬 국산 암꽃게가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획량이 줄어 가격이 치솟았지만 올해는 풍년 조짐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모처럼 활기를 띤 꽃게 유통 현장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특화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증시부터 정리하죠. 코스피가 3거래일째 주춤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 하반기 대규모 보유자산 감축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코스닥은 630선에 턱걸이하며 간신히 이틀째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북한 핵실험 임박 가능성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대응 전망에 원달러 환율은 8원 80전 급등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정리합니다.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입니다.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이 방산 부문에 대한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6.3% 상승하며 41,500원에 마감했습니다. 풍산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는 보통 국방예산 집행이 낮기 때문에 방산 부문에는 비수기지만 풍산은 올해 1분기에 마진이 높은 중동 지역에서 긴급 주문이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며 오늘 급등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퇴행성 관절염 신약 기대로 인해 14% 오르며 14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세계 최초의 퇴행성 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했습니다. 인보사는 국내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품목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바이오 신약입니다. 미국에서도 임상 2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조만간 임상 3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G이노텍이 일본 연구소를 폐쇄한다는 소식에 오늘 2.9% 하락하며 13만 2,500원에 마감했습니다. LG이노텍은 오늘 일본 연구소 폐쇄에 대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LG이노텍 일본 연구소는 2010년에 설립됐고 현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립 7년 만에 폐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 주간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정리합니다.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 함께합니다. 자, 롯데그룹이 지난 3일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롯데그룹의 뿌리는 롯데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1967년 4월 자본금 3천만 원으로 롯데제과를 세웁니다. 이후 롯데 칠성음료, 롯데 상강을 설립해 국내 최대 식품기업의 면모를 갖추게 이릅니다. 1973년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와 비슷한 수준인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서울 소공동에 롯데호텔을 지었고 백화점과 카드 등으로 계속해서 영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2004년 그룹 정책본부장에 취임한 신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부 회장은 취임 후 본격적으로 뉴롯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신 회장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서며 우리홈쇼핑, 하이마트, 현대로지스틱스 등을 잇따라 그룹에 편입시켰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롯데그룹은 매출 92조 원, 국내외 임직원 12만 5천 명에 이르는 재계 5위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1967년 한국 롯데제과 설립 첫 해 매출이 8억 원이었으니까 50년 사이에 무려 11만 5천 배로 뛴 셈입니다. 네, 이렇게 커졌지만 롯데는 주요 과제가 산적합니다. 무엇보다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큰 화두였는데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황갑규 실장이 호텔롯데의 상장을 싸든 문제로 인해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호텔롯데의 상장은 롯데그룹으로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이를 통한 지주회사 형태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서 투명 경영의 이미지 쇄신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의미는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을 진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서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배 지분을 희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이미지 문제도 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뇌물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죠.
네, 롯데 총수 일가의 최측근 3인방 가운데 한 명이죠. 소진재 사장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검찰이 내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 사장을 상대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되돌려 받게 된 경위 등을 캐물었는데요. 내일 소환 조사 이후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단 출연한 돈의 그 성격, 대가성 등을 검찰이 확인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리고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 전체가 재판정에 섰는데요. 신격호 총괄 회장의 세 번째 부인이죠. 그 서미경 씨가 30여 년 만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롯데 총수 일가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신격호 총괄 회장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자신이 가진 홀딩스 지분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공짜급여를 주게 한 혐의, 그리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서 롯데쇼핑에 774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391억 원의 공짜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영자 이사장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이미 기소됐습니다. 롯데의 알짜 사업을 맡았던 서미경 씨와 서 씨의 딸인 신유미 씨는 가족회사인 유원실업을 통해서 2015년 2월 말까지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770억 원을 벌어들인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격호 총괄 회장이 100% 내 회사인데 내가 여기 왜 있느냐 이런 말을 법정에서 했다고 하죠. 참 곱씹어볼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요즘 넷마블이 참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절차에 돌입하면서 무척 관심이 높아졌는데 누가 얼마나 수혜를 보게 되는지도 관심이더라고요. 네, 지난달 20일이었죠. 넷마블 게임즈는 상장을 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넷마블 게임즈의 공모가는 12만 1,000원에서 15만 7천원 사이인데요. 총 공모 금액은 2조 500억에서 2조 6,006원이고 신주 1,700만 주를 전체 주식의 20%를 공모합니다. 공모가와 공모 규모로 보면 넷마블 게임즈의 시가총액은 10조에서 1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게임주 섹션으로는 보면 NC소프트의 시총이 약 6조 원이니까 약 2배 수준이고요. 코스피 전체로 봐도 20위권 내에 들 것 같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현재 주주 구성을 보면 방준혁 의장이 최대 주주로 30.59%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J ENM이 27.6%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의 텐센트가 22.22%인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도 약 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도 0.84%인 56만 7천 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20%를 공모하게 되면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일대 주주인 방준혁 의장이 될 것 같습니다. 방 의장은 상장 이후 최소 2조 4천억에서 최고 3조 원대의 거부 반열에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식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의장이 1조 2천억 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조 600원이니까 이를 이미 뛰어넘었고요. 상장사 전체 주식번호 순위에서도 단번에 10위권 내에 진입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의 총액보다 앞서면서 10위권 내에는 유일하게 자수성가형 주식 보호가 됩니다. 네, 잠시 이 화면 구현할 때 그래픽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방준혁 의장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짚어봤는데 이 인물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성공한 인물이다 이런 평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흑수저형 자수성가형 인물이죠. 몇 번의 사업 실패 끝에 만들어낸 넷마블에서도 건강 악화로 2006년에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CJ ENM이 넷마블을 당시 고문으로 합류할 때 지금의 넷마블 게임즈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넷마블 상장으로 2대 주주인 CJ ENM과 3대 주주인 텐센트도 큰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그 넷마블 게임즈 지분을 CJ ENM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넷마블이 상장하게 되면 그 지분 가치는 얼마나 커지는 겁니까? 상장 전 약 1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상장 이후에는
2조 2,100억에서 2조 3,700억까지 늘어나니까 예. 평가 차익으로 보면 2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시가총액인 3조 1,000억 원에 약 30%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대표 흥행작인 리니지2 레볼루션은 현재 일평균 3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향후 넷마블 게임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근 CU스코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달부터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서 알이 꽉 찬 국산 암꽃게가 시중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금꽃게로 불리면서 가격이 굉장히 올랐었는데 올해는 꽃게 풍년 조짐에 가격도 20-30% 싸졌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인천 연안부두로 꽃게 운반선이 들어옵니다. 팔딱팔딱 살아 꿈틀대는 꽃게가 상자마다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는 한 30%가 좀 늘었어요. 작년보다는 또 씨알도 좀 굵네요. 어획량이 급감했던 지난해보다 올해는 2배 정도 더 잡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협 공판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29,500! 중간 도매상들에게 낙찰된 산지 시세는 꽃게 크기에 따라 1kg에 27,000원에서 33,000원 수준. 가격이 작년보다 한 30% 정도 다운이 되고요.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꽃게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시장 상황들이. 대형 마트에서도 제철 맞은 봄 꽃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 꽃게 한 마리 가격은 18,100원 정도인데 지난해보다는 4,000원 이상 싸졌고 평년 가격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주 산지인 서해 지역 강수량이 풍부하고 따뜻한 바다 수온이 유지되면서 꽃게 생육 환경이 좋았고 중국 불법 꽃게 조업선 단속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7년 어획량 증가로 인해 16년에 비해 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산란기를 앞두고 알과 살이 꽉 찬 봄 꽃게는 오는 6월 말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부터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8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예약 판매를 하루 앞두고 공개한 모델별 출고가는 갤럭시 S8은 93만 5천 원, 갤럭시 S8 플러스는 99만 원입니다. 6GB 메모리와 128GB 저장 용량을 갖춘 최고급 갤럭시 S8 플러스는 115만 5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갤럭시 S8 출시는 오는 21일이고 예약 판매자는 18일부터 체험 사용이 가능합니다. 쌍용 자동차가 새 SUV G4 렉스턴 출시를 앞두고 과거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났던 60여 명을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쌍용차는 오늘 노사 협의를 거쳐 G4 렉스턴 출시를 생산하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60여 명 복직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법정 관리를 신청한 뒤 구조조정으로 직원 2천여 명을 내보냈습니다. 이후 회사 경영이 회복되면서 2013년 무급휴직자 454명을 복직시켰고 지난해 2월에는 티볼리 생산 물량이 늘어나자 40명을 추가 복직시켰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올해 중소기업 지원 목표액 가운데 60%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소기업이 중국 사드 보복과 금리 상승 충격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미 1분기까지 올해 목표액인 43조 5천억 원 가운데 32%인 13조 8천억 원을 공급했으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2조 원 규모를 특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의 말입니다. 저성장이 좀 장기화되고 국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경영 환경이지만 중소기업의 실험을 들어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까지 연간 목표 43조 5천억 원의 약 32%인 13조 8천억 원을 공급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또 선제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용성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오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해서 특정 부처의 소속기관 체제 아래에서는 우정사업 경영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우정사업본부의 외청과 공사화, 민영화 등 여러 형태의 경영체제를 비교 평가한 결과 외청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세계 사이먼이 프리미엄 아울렛 국내 도입 10주년을 맞아 오늘 경기 시흥시 정왕동 대고 신도시에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을 개장했습니다.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은 여주, 파주, 부산에 이은 4호점으로 부지 면적은 약 14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220여 개의 국내외 인기 브랜드가 대거 입점해 있습니다. 잠시 뒤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